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은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도심 주변에 조성하는 대규모 숲을 말합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 13.4헥타르에 기후 대응 도시숲인 울산숲이 조성돼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전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에 기후 대응 도시숲인 울산숲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2억 3,800만 원을 들여 조성된 울산숲은 축구장 14개 면적과 맞먹는데 이날 준공식에는 전체의 3분의 2인 울산 시계부터 호계역까지의 구간이 공개됐습니다. 북구청은 울산숲에 문화시설이나 휴식시설도 확충해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산숲과 연계한 문화시설이나 휴식시설도 확충을 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5km 규모로 조성된 울산숲에는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나무 8만 5천여 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도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는 장소도 괜찮고 가족끼리 가벼운 걸음으로 나왔다가 조금 더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울산숲 조성의 마지막 퍼즐인 3구간, 송정 구간은 물소리를 들으며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물향기 숲길을 테마로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어제도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울주군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장능인 예비 후보는 지하철이 없는 울산의 특성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료화를 공약했습니다. 역시 울주군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예비 후보는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스트의 병상 500개 이상의 대학병원 설립과 유니스트 의전원 활용을 통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남구을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형근 예비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통해 19만 8천여 개의 고용 효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를 중구 성안동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했던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는 지난해 5월 건립 연구 용역을 거쳐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울산 중구 성안동 일대로 부지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에는 동물보호시설, 입양진료센터, 문화센터, 운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 제1회 울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어제 시청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울산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꾸는 도시, 그 꿈을 응원하는 울산을 비전으로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16개 부서가 추진하는 82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사업 추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279억 원이 증액된 1,195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 공모에 선정돼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 사업은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기술 숙련도는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부와 울산시, 원청, 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026년까지 국비 185억 6천만 원 등 총 371억 2천만 원이 투입되며 대상자는 조선업 2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며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호흡기 환자 검체 411명 중 독감 환자는 227명으로 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B형 독감이 증가해 1월 넷째 주 현재 A형 독감이 26.4%, B형 독감이 75.6% 정도 검출됐는가 하면 독감과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환자가 1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전기 장판 사용이 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기 장판은 잘못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 너머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불은 위층까지 연기를 뿜어낸 끝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구조대 기다리다가 문 두드려가지고 그러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연기가 가득 차서. 새벽 시간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불은 가정 내 전기장판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엔 동구 상가 건물에서도 전기장판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모두 11건.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나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열선이 접히거나 외부 충격으로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외출할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뒤 플러그를 뽑아야 하고 온도 조절기는 전기 매트 바로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반드시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2월부터 11월까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체, 울산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운영됩니다. 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정신건강 검진과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을 안심버스 이용 희망단체나 기관은 울산시 건강복지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D현대중공업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올해로 30년째 지역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청에서 설 명절 위문품 전달식을 갖고 4,25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동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김원탁 전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진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한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불우이웃 8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지역 소외계층에 위문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울산경찰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남구 신정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 범섭 구라리와 구영리에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울주군은 앞서 박기홍 울주군 의원이 개방 주차장으로 제안한 구라리와 구영리 사유지 2곳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사유지 개방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규모는 구라리 10개면, 구영리 91개면으로 울주군은 주차장 완공 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어제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북구 효문동 주민과 시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현조 의원과 주민들은 진장 명촌지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와 이동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도로마저 노후화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도로와 도로 기반 시설 등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해 주민 불편이 많지만 용도 변경 등 절차 문제로 주차장 확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죄질은 나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남자 아기 시신이 든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얼굴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는 상태였고 부패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10대 A양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아는 분만 당시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의 올해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울산시 공무원 교육 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이 다뤄졌습니다. 또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과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등 모두 9건이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문수체육공원 호반광장에 마련된 꿀잼 빙상장이 개장 2달 만에 이용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장한 꿀잼 빙상장은 이달 18일 현재까지 2만 3,6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꿀잼 빙상장은 입장료 2,000원과 장비 대여료 1,000원을 내면 빙상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빙상장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됩니다. 남구청이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 등 15종의 보장 항목에서 익사사고와 농기계 사고 상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4개 종목을 추가해 19개 보장 항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주민등록 전입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규모는 9천만 원으로 한 개 사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울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연구기관, 학교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단체별 한 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2일부터 울산 소재 대학교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울산대와 유니스 대학생 15명, 그리고 울산 지역 특성화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1주에서 5주간 직무와 취업 역량 증진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학생 인턴의 경우 전공 등을 고려해 현업 부서에 배치된 후 멘토링을 통해 업무를 실습하게 됩니다. 제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